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니입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까지 등장시킨 AI, 메타버스 트렌드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AR, VR 등 깜짝 놀랄 만한 첨단 테크놀로지가 우리 눈앞에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요즘, 디지털이란 단어는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지는데요. 디지털 라이프가 당연한 일상이 된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또한 그 개념은 확실히 모르더라도 우리 모두 매일 사용하며 살고 있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삶에서 물과 공기만큼이나 필수 요소가 된 세상에서 기업들도 DT, 즉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인더스트리를 막론하고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DT의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클라우드랍니다. 오늘은 21세기 기업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클라우드 컴퓨팅의 세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클라우드란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를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가상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불러와 사용하는 서비스죠. 인터넷상 어딘가에서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는 컴퓨팅 자원을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네요. 애플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포토에 사진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것, 그리고 PC로 오피스 365상에서 하던 작업을 책상을 떠나서도 태블릿으로 열어볼 수 있는 것 모두 클라우드 덕분입니다. 다른 화려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언제 어느 회사에서 개발했는지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는데요. 2006년 아마존이 선보인 AWS가 최초이자 현재도 가장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We completely reinvented the way that companies buy computation. Then a business miracle happened. We faced no like-minded competition for 7 years. It's unbelievable. 유지비 먹는 하마인 기업 내 자체 데이터 센터 대신 외부 가상 서버를 구독하는 참신한 모델을 시장에 제시함으로써 대박을 터뜨린 거죠. 흥미로운 건 지난 7월 초 블루 오리진 사업에 매진하겠다며 물러난 제프 베이조스의 후임으로 새 아마존 CEO가 된 앤디 제시가 원래 AWS 사업 총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의 현 CEO인 사티아 나델라도 MS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담당 임원이었답니다. 이런 흐름을 보아도 클라우드가 최근 IT 서비스 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죠. 이건 숫자로도 증명이 되는데 AWS가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이지만 수익으로는 47%나 된답니다. 성장세도 매우 가파르고요. 클라우드 시장은 아직 팽창 중이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추산이나 예측도 기관마다 좀 다릅니다. 가트너 같은 경우는 엣지 컴퓨팅 등 확장된 영역까지 포함해서 좀 높게 잡는 편이고요.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핵심 기업들의 수입으로만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를 보아도 현재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1,500억 불 규모에 달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구역의 최강자는 AWS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맹추격하고 있죠. 3위는 구글 클라우드이고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글로벌 4위지만 중국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구글 클라우드 비중이 작은 것이 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구글 포토나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더 친숙하지만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핵심은 B2B에 있거든요. 그래서 B2C 서비스 중심인 구글 클라우드보다는 주로 정부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와 애저가 훨씬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겁니다.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무섭게 성장한 산업 중 하나가 바로 OTT입니다. 동영상을 각자의 단말기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던 시대를 뒤로하고 스트리밍의 시대를 연 넷플릭스가 대표적이죠. AWS의 최애 고객 중 하나인 넷플릭스가 2016년 한국 론칭할 즈음에 AWS도 서울에 아시아 태평양 리전을 개설한 건 우연이 아니랍니다. 동반 성장의 좋은 예라고나 할까요? 욕심쟁이 아마존은 프라임을 통해서 자체 OTT 서비스도 제공하지만요. 이렇게 넷플릭스는 일찌감치 AWS를 채택하여 OTT 업계의 리더로 부상했지만 한동안은 데이터 센터를 외주로 운영한다는 것을 못 믿어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킨 게 2013년 미 중앙정보국 CIA와의 계약 체결이었죠. 이후 AWS의 성장은 곧 전체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애플 아이클라우드도 AWS 기반이고 이커머스 분야에서 아마존에 도전장을 내민 쿠팡도 알고 보니 AWS 고객이라는 사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나면 반드시 경쟁자가 나타나는 법. 2010년 한물간 IT 기업으로 여겨지며 고전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개시하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그리고는 AWS의 구역까지 넘보며 치고 올라오는 중이죠. 일례로 2019년 미 국방부의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제다이 프로젝트를 MS 애저가 따냈다가 2년에 걸쳐 아마존이 불복하며 가처분 소송까지 진행한 결과 결국 올해 7월 제다이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저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나 늘어 MS는 사상 최대의 2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우선 서비스 모델 차원에서 보면 서버 등 하드웨어 인프라 정도만 빌려 쓰는 IaaS, OS와 각종 툴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플랫폼을 빌려 쓰는 PaaS,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수준으로 모든 기능이 빌트인처럼 구비된 SaaS가 있답니다. 한편 서비스 제공 방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식인 퍼블릭 클라우드, 특정 조직 내에서만 사용하는 폐쇄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이 두 방식의 혼합형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글로벌 빅3 회사들 모두 이런 다양한 서비스 모델과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 역량과 서비스 퀄리티상 절대적 우열을 가리기도 쉽지 않지만 조금씩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AWS는 IaaS에 강하고 애저는 PaaS에 강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안적으로 그렇다기보다 자체 IT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은 기업은 선택 옵션이 많은 AWS를 선호하고 원래부터 MS 윈도우 기반의 사무 환경이었고 간편하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은 고객사는 애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한편 사스 및 퍼블릭 클라우드의 강자인 구글 클라우드는 구글 포토 유료화로 전 세계 B2C 고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경쟁사들을 도태시킨 뒤 가격을 인상하는 구글의 전형적인 전략인데 일각에서는 구글 포토의 유료화가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레드오션이 됐다는 증거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회사들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인데 좀 더 확장된 클라우드 관련 비즈니스도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데이터를 소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도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데 HPE나 레드햇 같은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죠. 또한 스노우플레이크란 클라우드 스타트업은 IT 투자에 소극적이기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로 알려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답니다. 그럼 국내 토종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용 클라우드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네이버 클라우드 마이박스, 게임 특화 클라우드로서 시장 개척 중인 NHN 클라우드, 그리고 카카오도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스타트업들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고요.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개발 인력도 중요하지만 업종을 막론하고 디지털 전환이 필수가 된 만큼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력의 육성도 중요합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IT 전문 회사에서 기술 개발을 총지휘하는 CTO도 필요하지만 F&B 기업에서도 회사의 IT 자원을 최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CIO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안이 특히 중요한 금융계 및 바이오 제약업계가 클라우드 도입이 가장 늦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침 마이데이터 시행 덕분에 보수적인 국내 금융계에서도 클라우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니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서비스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단순히 데이터 관리를 쉽게 해주는 서비스를 넘어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대여나 VOD 수준이었던 영상 콘텐츠 시장을 넷플릭스가 AWS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며 OTT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 이야기 앞에서 해드렸죠. 애플은 또 어떤가요? AWS와 구글 클라우드 기반이지만 이를 아이클라우드로 재탄생시켜 개발자와 일반 사용자 모두 그 안에 영원히 머무르며 모든 활동을 하는 아주 특별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과생 및 IT 전문가뿐 아니라 저 같은 문순이도 왜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통해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야만 하는 세상의 모든 기업들에게도 무궁무진한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상 버니였습니다.